도심에 불 꺼진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요즘 부산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분양이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지어진 집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시장이 손도 못 대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 가구는 2,663세대. 이 숫자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무려 1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게 2009에서 2010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당시에는 악성 미분양이 5천 가구를 넘겼고 부산 부동산 끝났다는 말까지 돌았죠. 그 이후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제 다시 그때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1월에 2,268가구였던 악성 미분양은 매달 늘어났고 2월엔 2,261가구, 3월엔 2,438가구, 4월엔 2,462가구, 5월엔 2,596가구로 올라서더니 6월엔 결국 2,663가구. 한 달도 예외 없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준공 후 미분양만 집계한 거고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사전 분양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분양은 5,375가구입니다. 지난해 7월엔 5,862가구까지 치솟았다가 잠시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중이고요. 이쯤 되면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이미 쏟아졌는데 시장에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은 그동안 관광, 산업, 교육, 그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인구 유입 동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거기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었고 건설사들만 미분양을 떠안게 된 거죠. 부산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곳곳에 불 꺼진 신축 아파트들, 다 지어놓고도 텅 빈 채로 몇 달씩 방치된 집들, 실제로 이런 단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침체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점일까요? 지금 이 숫자들은 단순히 팔리지 않는 집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부산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단순한 호재 하나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수요가 붙을 수 있는 도시구조의 변화, 그게 없다면 이 침체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을 어디서 빌리라는 거죠? 요즘 수도권에 사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2년 전 전셋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땐 전세 가격이 좀 빠졌고 이제 안정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제 계약 만기, 갱신 시점이 되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보증금 4천 정도는 올려야겠어요. 아무리 시장이 그렇다지만 갑자기 4천만 원이라니.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실제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를 분석했는데요. 2023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3억 9,063만 원. 올해 상반기는요? 4억 3,278만 원. 1년 만에 무려 4,215만 원이 오른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는 국민평형, 즉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는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수도권 전체 평균 11.2%, 금액으로는 4,380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형 평형도 10.8%, 대형은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넘게 올랐고요. 서울은 어떨까요?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평 기준 전셋값이 6,435만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엔 5억 3천이던 전세가 지금은 6억 원을 넘깁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서울은 서초구가 1억 1,717만 원, 강남구도 1억 1,081만 원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집값이 아니라 보증금 이야기입니다. 서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경기도 과천은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양주시, 구리시, 화성시, 시흥시도 15에서 20% 이상 올랐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매매 시장은 불확실하고 대출은 묶여 있고 전세 대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세입자들만 사이에 끼어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세입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4천만 원을 구해 전세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빼든지. 그런데 집을 뺀다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월세도 올랐고 다른 전세는 더 비쌉니다. 결국 이 흐름은 세입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살 수 있는 집보다 살 수밖에 없는 집으로 내몰리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전세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거 안정이라는 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전세 시장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다시 꺾일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건 세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선 다 지은 집이 안 팔리고 서울에선 살 수 있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도, 매매도, 경매도 모두 멈춰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기본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침체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중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그 무너짐의 제일 밑에 세입자와 실수요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